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충정로역과 강변역 등 첫 역세권 청년주택 58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신림역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한데 과연 이런 제도권을 벗어나야 할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될지는 함께 고민하고 또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8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청년과 신혼부부, 독립유공자 후손자 등 80세대가 입주 가능한 공동체 주택이 조성됐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나이대별 열람실과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구 100번째 도서관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차례 설문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인사동 일대에서 인사 전통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한복 패션쇼와 전통 문화체험, 전시회 등이 마련됩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공동체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까지 다양한 세대가 입주해 하나의 마을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느 아파트 단지와 다름없는 모습. 10개 동 8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곳은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입니다. 1인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등이 함께 모여 살아갈 공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지를 매입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저렴합니다. 1인 가구인 청년 가구는 원룸형이나 쉐어형,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는 방 3개에 욕실 2개가 딸린 구조입니다. 주택 운영을 맡은 서대문구는 이곳에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그다음에 독립과 민주유공자, 그리고 신혼부부, 이렇게 해서 성격이 다른 세 분야가 이렇게 소셜 믹스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임대주택이 이렇게 소셜 믹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지역에 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동체 주택에는 독립 민주 유공자 후손을 위한 거처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지난 2017년 천연동에 독립 민주 유공자 후손을 위한 임대주택 나라사랑채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나라사랑채 2호를 마련한 것. 모두 24가구가 입주해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을 함께 꾸려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 어렵다,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세대와 나라사랑채는 입주자 선정이 끝나 다음 달부터 입주 예정이며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36명에 대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역세권과 숲세권, 학세권, 주거지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 신조어가 등장했죠. 요즘에는 도세권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도는 바로 도서관을 말합니다. 구로구의 100번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종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도서관으로는 16번째, 작은 도서관 등과 합쳐 100번째로 문을 연 이곳은 이름도 특별합니다. 구로 기적의 도서관.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가 1년 8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도서관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안 그래도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이런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아이들과 와서 프로그램도 있으면 많이 참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만큼 내부 시설도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또는 엎드려서 놀이터에 온 듯 자유롭게 책을 읽고 공작교실에서는 나만의 연필도 만들어 봅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독서 토론과 소모임 등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도 충분합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열람실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100호 도서관,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저희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 그리고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지역 곳곳에 들어선 도서관들이 독서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주장을 한 서울시 의원을 전화 연결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지난 월요일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TBS의 관련 기사 주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광화문과 서울시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협의가 안 되는 부분조차도 이제 시민들한테 좀 공개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광화문이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실랑이 속에서 과연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경복궁역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어린이집. 금이간벽, 잘 움직이지 않는 문 등 곳곳이 낡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우려가 큽니다. 행정상의 문제거나 어떤 정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저는. 광화문 광장을 갈등의 공간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행안부와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앞선 영상 보셨지만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올 초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유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역점 사업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 과정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올해 초에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 표본을 선정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고 광화문 시민위원회 소속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 답변한 사람도 그중에서 74명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라고 하기에는 이 대상자나 표본이 굉장히 협소했던 거죠. 예.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74명의 여론조사가 전부였다.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이 서울시의 개발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고요. 네. 우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는 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의 당초 의도와는 좀 다르게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 현재 광화문 광장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로 가장 많았고 예.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27.7%였습니다. 근데 이 불만족이라는 이유도 광장의 외견이 아니라 지나친 집회 농성 시위가 그 이유로 40.5%로 가장 많이 꼽아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과만 보면 광장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 이 사용에 대한 제도 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시민들도 생각하신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예.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서울시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입장이었고요. 그저께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이 시민의 반대가 만약에 60% 이상 나오면 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예.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소양 의원께서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폭넓고 깊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기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지금 완공 시기를 자꾸 2021년 5월로 고집하고 있는데 이게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서두르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 대권 플랜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 시위로 인한 소음 문제라든지 교통 체증 문제 이런 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광장의 크기를 넓히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예. 서울시가 좀 책임감을 갖고 광장 사용에 대해 먼저 개선된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이 광화문 광장이 갖는 의미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죠.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회 김소양 의원으로부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개선점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이라지만 로또 아파트나 매매 가격 불안 같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걱정을 하나같이 하고 몸도 지금 낮추고 초기 단계에 대한 정량, 그다음에 구제 대책을 어떤 제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과 분양가 심의 기준 강화,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분양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을 자기들 멋대로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줄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낮은 분양 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이 로또 청약으로 이어져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방향성을 잃으면서 이로 인한 도시 축소와 슬럼화로 인해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은 지 1, 2, 3, 4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2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지고 부동산은요 미래가치가 있는 현재가치로 거래됩니다. 미래가치가 없다면 거래 안 되죠.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위원회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대면 회의를 한 적이 없고 다 서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올릴 때 국토부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안건을 올립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아차산성과 관련해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에서는 아차산성이 신라의 북한산성이라는 기존 학설에 더해 아차산성의 본래 위치와 온조가 관망했다는 부화학의 새로운 위치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백제가 초축하고 개축했다고 알려진 사적 234호 아차산성. 지난 2016년 9월 이곳에서 북한산성이라는 명문기화가 출토되면서 이 성이 백제의 아차성이 아닌 신라의 북한산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수 향토사학자의 새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문에선 실제 백제 아차성의 위치를 현재의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이라 주장합니다. 배수지 운동장은 원래 태봉 유적지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였고 고서에 따르면 풍납토성 맞은편에 아차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기록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양진성이 있던 곳이 태봉 유적지라고 서울에서 가장 큰 청동기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삭평돼 버려서 깎아내려 버려서 배수지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백제의 아차산성이었고, 김민수 선생은 온조가 도읍을 옮기기 전 관망했다던 부하악의 위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부하악에 올라 도읍을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자들은 부하악을 삼각산, 즉 지금의 북한산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산에선 아차산에 가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김 선생은 아차산이 부하악이라 주장합니다. 게다가 아차산이 어미가 아이를 품고 있는 모양의 부하악과 능선이 일치하는 건 역시 근거라고 말합니다. 삼각산, 다시 말한다면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라가 아차산성을 쌓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는 백제의 온조가 올라와서 하남 땅 풍납토성을 바라보았던 부하악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다만 김민수 선생의 새 논문은 증명이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계에선 정설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차산성을 신라의 북한산성이라고 줄곧 주장하며 결국 정설로 인정받은 것처럼 해당 논문이 가져올 파장을 아직 예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종로하면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인사동에서 오늘부터 인사 전통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전통문화 전시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저는 인사동 문화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로 32회를 맞이한 인사 전통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한다고요? 네, 인사 전통문화축제 인사동 박람회는 종로구와 인사 전통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인사동 거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오르는데요. 개막식 후에는 300인분의 비빔밥을 현장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비빔밥 축제 마당이 열립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인사동 박람회 특별전이 열리는 인사아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축제 내내 전통문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사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통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1층과 2층은 전통 고미술전을, 3층과 4층에선 화랑 아트페어와 국제 전통 복식 전시전이 열리고요. 5층에서는 전통 공예와 집필목 전시전을 비롯해 각종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네, 다행히 실내 행사도 많아서 인사동을 찾는 인파들에게 좋은 즐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에는 볼거리가 더 풍부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클라이막스인 토요일에는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인사마당 야외 무대에서 박람회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궁중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펼치는 한복 퍼레이드와 스타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고요. 예. 국악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인사동 떡돌이 행사와 함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상인과 200여 명의 학생들이 평사초롱을 밝혀 인사동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평사초롱 인사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사동 하면 이 전통적인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전시와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고요. 네, 전시와 공연뿐만 아니라 인사동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북인사마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통 표구와 전통 옹기 제작 과정 시연이 진행됩니다. 예. 또 전통 도예 체험과 함께 놀이개 등 전통 장식품과 엽서,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동 문화지구 전 지역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는 도보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예. 인사 전통문화축제는 오는 월요일까지 열리니까요. 이번 주말 인사동을 찾으셔서 전통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만큼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이색적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전통 문화축제가 열리는 인사동 문화지구 연결해 봤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같이 이웃 간의 얼굴 붉히는 일이 어떤 때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강남구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붙인 글귀 하나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홍보물 한 장이 붙었습니다. 흔한 안내문도 광고 전단지도 아닌 손글씨로 한자 한자 바르게 써내려간 이웃들과 인사를 합시다란 내용의 편지입니다. 지난 7월 초 A4 용지에 쓰여 엘리베이터 안에 열흘 넘게 붙어있던 한 초등학생의 편지가 글에 감동받은 이웃 주민과 동대표의 응원 속에 포스터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인사라는 거는 참 진리잖아요. 그런 진리를 나 자신은 지키고 있는지 참 이렇게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진리를 좀 우리 아파트에서 좀 선도점에서 좀 이렇게 인사를 좀 이렇게 나누는. 이 아파트의 훈훈한 사연은 강남구청 민원 게시판에 소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생의 용기에 고맙고 감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미담 사례의 주인공인 이수빈 학생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란 말이 돌고 돌아 다시 편지를 쓴 당사자인 수빈 학생에게 돌아간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이웃들이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인사를 하면 친해질 수 있는데 눈치만 봐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올해 들어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나 미담 사례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니 고교 진학 안내에 참고하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 이에 반해 다음 달 합동으로 입학 설명회를 강행하겠다는 자사고 취소 학교들. 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법원의 결정 과정이 남았지만 취소돼도 아니면 해운대고나 안산고처럼 당분간 유지를 해도 교육계의 혼란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